60기 이종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상영하는 태어날은 임신 34주 차인 미나가 출산태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처음 출산태길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고 그게 요즘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그 일이다라는 걸 들어가지고 그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더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막 비싼 돈을 주고 그 날짜를 사기도 하고 그 경쟁을 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출생 일시가 사람의 운명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호기심이 들어서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막 점심 이런 어플을 통해서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완전 깊게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점집을 이렇게 전 헌팅을 하면서 막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그 이제 무당분들이 갈 때마다 그냥 공짜로 점을 봐주셨는데 그런 걸 들어보면 진짜 거의 맞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더 이제 헷갈리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처음 나온 거는 그냥 제목 떠올리다가 태화 날이 이제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뭔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제 태어날이잖아요. 뭔가 예정되어 있는 태어난다는 행위에 대한 의미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날이 들어간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날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 두 개가 다 들어가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출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원래 이제 그 산부인과 하나를 통으로 대관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찍을 수 있게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진짜 영화처럼 응급 출산이 발생하면은 촬영하던 도중에 그냥 빼야 된다. 아까 전제 조건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촬영 한 2시간 정도 찍고 있을 때 이제 아직 찍을 게 엄청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응급 출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0분 만에 남은 컷들을 막 자르고 그냥 정신없게 찍고 빠졌던 기억이 있고 또 거기가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막 정신없게 찍고 있을 와중에 막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찍을 와중에 실제로 옆방에서 신생아 태어나는 소리와 울음소리 이런 게 들렸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뭔가 제 안에 있는 뭔가로 딱 시작한 것보다는 출산태길이라는 아이템과 그리고 어떤 운명에 대한 테마를 다루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워낙 제가 아예 모르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나이대이기도 하고 성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나 인터뷰나 산부인과에 대한 막 찾아가서 원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무당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자료조사를 하는데 되게 그래서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뭔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현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완전 제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어떤 인물, 제가 모르는 인물을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그때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이런 학습 그런 깨달음을 좀 얻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산 과정에 대한 제가 옛날에 34주차, 39주차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런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었고 처음에 쓸 때는 몰랐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많은 그 임산부들이랑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출산 전에 이런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그 어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런 감정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도전은 아무래도 앞서 말한 주제의 무거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이게 34주부터 38주까지 4주 동안의 이야기인데 단편에 담기 긴 러닝 타임을 30분 이내로 압축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질적인 그런 좀 스타일이기도 한데 항상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풀어 쓴 다음에 줄이는 과정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도 이제 다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편집본 보니까 역시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편집본에서도 꽤 많은 부분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빠졌는데 나름 극복은 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움도 남고, 연출 철학은 완전 이야기 중심의, 서사 중심의 힘을 좀 믿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승전결과 명확한 주제의식과 딜레마, 인물의 변화, 감정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잘 하진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걸 보면 계속 그거를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해보자라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미지적인 거나 뭐 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아주 연출 스타일, 제가 뭐 어떤 이거 딱 영화를 보면 이 사람 감독이다 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직까지는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테마, 제가 좋아하는 테마가 있다면 약간 운명에 대한 거,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약간 그런 뭐 신 같은 게 있을까? 그런 게 반복적으로 좀 주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가 안 되는 곳이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긴장을 시켜준과 동시에 몰입을 시켜주는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막 집에서 있을 때는 일시정지도 하고 내일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사람 자체가 원래 인간 자체가 다 게으른 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는 뭔가 한번 들어가면 딱 긴장을 시켜주잖아요. 딱 광고도 뜨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화 자체, 영화에서 나오는 오프닝과는 또 다른 광고와 그 대기 시간과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되게 긴장을 시켜주는과 동시에 한편 좀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뭔가 영화를 사랑하는 필름클럽 회원들이 돼 있었는데, 저도 막 한때는 막 난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했다가 또 막 어느 순간이 되면 난 영화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영화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다시 사랑에 빠지고, 이런 순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지 않아도 약간의 흥미와 그냥 그 옛날의 추억과 그런 좋아하는 영화 한 편에 대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서 다시 예전보다 더 좀 좋아하게 되는, 어쩌면 나중에 사랑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막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이제 그 운명에 대한 질문 같은 거를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날짜에 맞춰서 애가 결국엔 못 태어나게 됐는데 그럼 이 애는 과연 어떻게 클 것인가, 부모의 걱정대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잘 못 클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뭔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영화 보고 나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